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책 203쪽이죠. 203쪽에 5번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조합이죠. 민법의 합유 그 조합이 아니고요. 법인으로서의 인격 갖춘 법인 조합입니다. 자, 5번 도시개발 조합 가기 전에 그 16쪽 프린트물 잠깐 보시죠. 16쪽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7쪽을 보시면 7쪽에 3-3번 도시공계획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16쪽 자료의 7쪽 3-3번 도시공계획사업 시행자 공익사업 시행자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칸을 보시면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민간 중에 조합도 있는 거죠. 표의 세 번째 칸을 보시면 개발사업이요. 시행자가 앞에 이제 처음 봤을 때 12가지가 있었죠.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시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 들어간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그 다음에 소유자, 조합,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인정받은 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등이 있고요. 개발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비사업에서는 각 6가지 사업이 있고 6가지 사업 끝에 예외적 시행자가 있죠. 정비법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프린트물의 8쪽을 보시면 3-4번 도시공계획사업 시행자 가운데 공익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은 사익사업이죠. 그래서 주택법은 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아니라 민법의 합유 그 조합입니다. 먼저요. 표에 첫째 줄에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동의 요건, 설립인가권자, 등기 성립, 그다음에 조합원 이전 여부가 있고요. 둘째 줄에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개발조합이 있죠. 바로 조합을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추진이 따로 필요 없고요. 7인 이상이 나서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 누구한테 받냐면 개발계획 사항이니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거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자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요. 사람이 모인 토지 소유자,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사단 법인이고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사업이죠. 개발조합, 조합원은 강제가입이고 땅 팔면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겠죠. 이전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조합 차이점은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죠. 이런 큰 차이점들이 있고 큰 맥들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시행자가 있습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땅 바꿀 때는 땅 주인이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자,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203쪽 굵은 5번 도시개발조합 5-1번 설립인가 받고 5-2번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5-1번 동그라미 1번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조합을 설립한다는 거죠. 강제가입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5-1에 동그라미 1번 내용 먼저 서로 다른 내용 2가지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시면 외우기가 편해지니까요. 204쪽 보시면 5-3번 조합원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강제가입이죠. 조합이 되면 강제가입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강제가입 여기는 5-3의 동그라미 1번 내용이죠. 그 아래 설명이 있듯이요.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다고요. 강제가입이니까 모든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 거죠. 따라서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사업에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걸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걸 뺏는 거죠. 그런데 모든 토지가 다 들어왔고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용할 게 없죠.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으니까 수용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혼용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때만요? 환지 때만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조합은 강제가입이다. 그다음에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 내용상으로 한 세트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죠. 203쪽이요. 5-1번
동그라미 1번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인가 받고요. 단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2번 나왔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인가 받았습니다. 변경할 때 변경 인가 받아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한 초점이고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 방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무실 301호에 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잘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이제 봄 되고 여름 되고 더워지니까 307호로 옮깁니다. 그것까지 가서 인가 받을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동그라미 1번 옆에 그림이 있죠. 환지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되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구역 정한다. 환지 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조합 만들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뭐 그 동그라미 3번 그 숫자 갖고 6번이나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즉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뭐 땅 샀으면 계속 이어가는 거지. 땅 샀으니까 옛날 주인이 땅 주인이 도장 찍은 거 싹 무효. 새로 도장 받아가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단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외한다. 뭐 똑같은 겁니다.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땅 주인이 내 거 빼. 새로 산 사람이 내 거 빼. 똑같은 상황이죠. 5-2번 그러니까 조합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된다. 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대표자는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3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규정한다는 거고요. 조합에 대해서 개발법이 특별법, 민법의 사단법인 그 규정이 일반법이죠.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행정주체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조합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2번 내용도 뭐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 있죠. 몇 문제요? 둘, 셋, 그러니까 하나 해서 9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본 내용은 다 아시는 거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조합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조합이니까 인격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합유 그 조합이 아니라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인격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갖춘 게 자인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법 시험에 권리 주체에 대해서는 깊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인은 언제 인격을 갖추고요. 응애응애 태어난 때 인격을 갖추는 거죠. 민법에서는 다리까지 나와야 되고요. 형법에서는 머리만 나오면 인격이고요. 그러니까 법인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들판에 8명 모여갖고 브라보 했다고 조합되는 인격 갖추는 거 아니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에는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이 모인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다고요. 뭐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 지금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태어난 자인이다. X. 뭐고요? 법인이죠. 그러니까 조합은 응애응애 태어난 때 인격 갖춘다. X. 등기한 때 인격 갖추죠. 그러니까 조합은 그러니까 토지가 모인 재단법인이다. 토지가 모인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이죠. 인가받고 30일 내에 등기해야 된다. 뭐 그거 빼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도 틀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시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표 아까도 보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개발법, 개발조합, 그다음에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조합은 그러니까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사업 시행자이고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법인, 등기 성립한다. 사단법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칸 주택법, 주택조합은 시군구역의 설립인가를 받는데 등기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비법인 사단이니까요. 민법의 합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을 비교한 표가 두 번째 표로 있는데요. 그 두 번째 표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은 6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4가지 사업에만 조합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다고요. 그거는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에서 보도록 하시고 표의 제일 왼쪽 칸 지금 앞쪽에 다 있었던 거였죠. 7인 이상 위조인이 나서서 추진에 어후여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서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주민대표회의 그런 거 없죠. 그 아래 그리며 뭔가 상식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국회의원요, 국민요,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 약속이 뭐가 있고요, 헌법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번 국민투표 5천만 국민이 다 모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셋으로 나눠서요, 국민 지킬 약속을 정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결정하는 거죠. 그걸 집행하는 집행부로서의 행정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판단하는 판사,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역시요, 주인이 누구고요? 조합원이죠. 그다음에 조합원 전체 약속이 뭐고요? 정관입니다.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해야죠.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여기에서는 요같이 법원 판단하는 것은 필요가 없죠. 어지간한 거 결정하자고 의결하는 기구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요. 둘 수 있고요.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 거기에 대부분 다 살고 계시니까 대의원회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의 사항, 총회,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자는 집행부, 임원이 있는 거죠. 의결과 집행은 구분해야죠. 의결과 집행을 지 혼자 다 하면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하고 판단도 하고 지 혼자 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선덕여왕이고 미실이고 수양대군이고 연산군이죠. 지가요, 누구 불러다 놓고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너랑 무슨 약속을 했는데 저놈 네 죄를 고하지 못하겠느냐. 너랑 약속한 게 뭐냐고. 저놈을 매우 쳐라. 왜 나를 때리냐고. 저놈을 죄를 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런 거 사후에서 엄청 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게 이제 조합의 기본 흐름이고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5-3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 이어고요.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참고 주식회사 주주는 출자에게 필요한 의결권을 갖는 거죠. 지금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조합이죠. 조합 대표적인 예요. 축구하시는 분들, 스페인 바르셀로나 FC 그 조합이죠. 지중해 앞바다에 요트 띄우는 갑부도 한 표, 5살짜리, 코묻은 돈이 그런, 아무튼 5살짜리가 저금통 털어서 용돈 내서 해도 걔도 한 표, 똑같이 한 표이죠. 물론 수익금 배분은 돈 많이 낸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가져가집니다만, 또 이제 바르셀로나는 수익금 대부분을 이제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유니세프, 유니폼에 유니세프 고정 멤버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면 서울우유 조합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합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 표입니다.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5-4번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친다. 당연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참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은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죠. 근데 돈 많은 분들이 시설엉망, 건물엉망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다 투자 목적으로 던져놓은 분들이 많죠. 재건축, 소유자가 거기에 살고 있는 비율 8%, 재개발, 소유자가 거기에 살고 있는 비율 12%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대의원회가 반드시 있어야만 어지간한 거라도 결정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개발사업은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농촌 마을을 떠올려 보자고요. 다 거기 살고 있으니까 대의원회 없어도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대의원회는 개발계획 중요한 사항의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변경, 정관의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즉 이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는 거고요. 괄호 총회에서만 의결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을 거쳐 행정청에게 인가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실시계획은 총회나 대의원회나 문제가 없다고요. 그 아래 표에서 옆으로 3칸, 그중에 가운데 칸이요. 가운데 칸 도시개발조합. 제일 아래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고요.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 어디다 사업을 하냐, 즉 내가 털려나냐. 실시계획은 설계도 알아서 정하면 되고요. 환지계획, 내가 어느 땅 받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기타 3가지요. 조합은 전체 약속은 전체가 결정해야죠. 그 다음에요. 조합 임원, 집행부 누구를 할 건지 조합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합의 합병과 해산, 조합 간판 내릴 건지 말 건지 중요한 3가지가 있고 합쳐서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오른쪽이요.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은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그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거의 드뭅니다. 지진으로 땅이 쪼개지면 저희랑 사업을 할 수가 없네, 우리끼리 사업하자, 이런 경우 빼고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는요. 몇 평짜리 몇 채 지을 거냐, 사업시행계획서 중요한 거죠. 관리처분계획, 누가 어디 받냐 중요한 거고, 기타 앞쪽과 두 번째 칸과 똑같은 거죠. 정관의 변경, 조합 임원, 합병과 해산, 기타 11가지 합쳐서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서로 비교되는 사항이고 양쪽을 다 잡고 계시는 게 훨씬 보시기가 편합니다. 5-5번 임원이 있습니다. 집행부죠. 동그라미 1번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에서 5가지 있었죠. 동그라미 3번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에서 건설을 맡길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합장, 이사가 지가 건설회사를 갖고 있다고요.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지가 큰 돈 벌어나가고 조합원에게 피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덕지덕지 달지 말고요. 5-1번 다음 회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번 금치산자, 안정치산자, 미성년자. 물론 이제 금치산, 안정치산은 민법에서 용어가 바뀌었죠. 성년후견, 한전후견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법은 아직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요. 미성년자 5살짜리가 스카이 콩콩 타면서 내가 조합장 일이 되냐고요. 안 되죠. 2번 파산, 3번 금고 등이 있습니다. 5-2번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날 밤 12시 다음 날입니다. 5-6번요. 경비 부과.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조합 운영에 필요한 돈들이 있는데 조합장이 자기 집 팔아서 사업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받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비용이죠. 동그라미 2번 조합은 부가금, 연체료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특특 시군구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조합에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요. 공익사업 시행자이고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징수는 행정청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설명 곧 드리고 그 아래 점 보시면 그러면 시군구가 대신 걷어주고 4%를 띈다는 거죠.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게 지급해야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비싸네요. 그 아래 그림을 보시죠. 행정벌, 벌은 한 번만, 매매는 한 번만인 거죠. 전과자가 되는 게 행정형벌, 전과자가 아니게 하려고 과태료 행정질서벌,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거라고요. 징수, 대집행, 이행강지금이 있습니다. 그 표에서요. 강제징수, 돈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으면 돈을 가져가는 거죠. 법에 정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라고요. 행정 대집행, 뭐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행정처에서 대신할 수 있으니까 대신해서 집행한다고요. 이행강제금, 뭐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이건 행정처에서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농사 짓겠다. 그러면 허가받고 2년간은 농사 지어야 됩니다. 1년 농사 짓고 놀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농사 지어라.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가서 농사 지어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하게 하려고 이행 강제금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행정 강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징수 대집행 이행 강제금이요. 그래서 징수는 행정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계획, 2장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셨습니다. 항상 목차 반복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반복해서 보실 뿐만 아니라 주요한 목차는 메모해 가시면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A4 용지 이면지도 좋고요. 깨끗한 앞뒤 깨끗한 종이도 좋고요. A4 용지를 끼면 튀어나오니까 반절로 접어서 잘라서 쓰시든가 아니면 파이브를 쓰시든가 해서요. 쓰시자고요. 중요 대목은 쓰면서 가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207쪽 3장도 1, 2, 3 세 가지가 있다. 그걸 쓰고 읽어가시는 거하고 그냥 막 읽어가시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개발계획 6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지정과 요청과 제한. 두 번째, 개발계획 내용. 세 번째, 원칙과 예외 기습 발표. 네 번째, 규모와 분할 결합. 다섯 번째, 효과. 여섯 번째, 시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는 이제 사업마다 다 다르니까 담고 있는 내용 많지 않습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써내는 거고요. 실시계획에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두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6번이 나왔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 계획 제도예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 도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 제도를 잘 아시냐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내야죠.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신장로 내고 이러저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 빠지지 않겠죠. 굵은 2번 실시계획 작성 인가 절차에 그 표가 옆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절차요. 첫 번째 칸 윗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정권자, 지가 스스로 시행자이면 세 번째 칸 하급청 의견 듣고 작성해서 고시 발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계획에 보내는 거죠. 첫 번째 칸의 아랫줄이요. 국시대가 아닌 시군구나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 올리는 거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 듣고 인가해서 고시 발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에게 보내겠죠. 근데 지금 그 절차에서 세 번째 칸에 하급청 의견 청취네요. 그 아래 표를 보시면 공익사업들, 둘째 줄 시설사업, 위치 결정돼 주민의견 청취 공람, 설계도 공람, 개발사업,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 때 공람 또는 공청회,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 환지계획 때 공람, 제일 아래줄이요. 정비사업, 위치결정, 정비계획 때 공람,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 때 공람, 관리처분 계획 때 공람, 다 공람, 공당, 도를 던지자, 공당인데요. 지금 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만 하급청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개발계획 내용 중에 앞에 시간에 있었습니다. 14번 항목으로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설계도 몇 년요? 3년이죠. 목록 정해지면 1년 안에 거의 대부분 수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이 뭐예요? 다 돈 줘서 사들였죠. 돈 줘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여기는 3년. 그 2년 동안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주민 의견 청취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급청 의견 듣고라도 확정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하려면 인가받는 거죠. 두 번째 점,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괄호.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 수용 방식일 때 의견을 구할 주민이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등 31가지 관련 허가 등의 관련 법률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거죠. 서류 다 내고요. 그러면서 관청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지정권자가 해당 관청과 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에 굵은 3번이요.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3-1번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그러니까 고시된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괄호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반시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포함된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마다 국토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치자는 거죠. 도로 있다고 해서 여기 신장로니까 도로 있어. 얘네들 싹 찌들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 옵니다. 수도도 있어. 찌들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 온다고요. 하수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결정하고요.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결정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처리하면 해당 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처리하면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처리된 것으로 하자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좀 뭐 이런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데요. 여기다 경운기길을 하나 더 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경운기길을 여기다 하나 더 내겠다고 이제 정한 거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경운기길을 내겠다고 하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획 위치가 결정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이요. 그 위치에 대해서 여기다 신장로를 내겠다라고 해서요. 계획이 지금 그려져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을 낸 거죠. 그래서 신장로를 내겠다 해서 가고 있는데 옛날에 이 도로 만들기로 한 거 있으니까 신도시 한가운데에다가 경운기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새 계획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자동방으로 바뀐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내용을 이해하시면 뭐 외울 게 없는 거죠. 다음 쪽에요. 209쪽에 3-2번 감리자 지정이 있습니다. 감리자, 감독하는 사람이죠. 도면대로 제대로 하는지 또 아니면 불법자재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리자가 가장 센 처벌을 받겠죠. 보면요.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한 감리할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표 옆으로 5칸이죠. 먼저 첫 번째 칸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누구냐고요. 관청에서 지정하기도 하고 그 행위자 시행자가 직접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그래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개발사업의 지정권자, 정비사업의 시장군수. 먼저 한 칸 뛰어 5번째 칸이요.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대규모이죠. 대규모 사업이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네 번째 칸 건축법, 지붕 있으면 건축물 1년에 10만 건 넘는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그걸 다 관청에서 개발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건축주 개인이 지 친구든 사돈이든 자격증만 있으면 그 사람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210쪽에 4장 수용 방식입니다. 이제 환지 때는 환지 계획 세워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지를 다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강제 매수를 하는 게 이 강제 매수 과정을 수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1표 목차를 보시면 제1절 수용 사용, 제2절 수용 사용 방식 사업 때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제1절 수용 사용, 그러니까 1번 셋째 출점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때만 만들죠. 따라서 그러니까 수용이나 혼용 때는 나타날 수가 없고요. 첫째 출점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민간도 수용할 수 있죠.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수용할 수 있고 굵은 2번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행정청 공기업은 요건을 따로 갖추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6번 나왔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지금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6번 나왔는데 그 6번 중에 그러니까 3분의 2, 2분의 1 그 숫자 꼬아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6번 다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국가가 수용하려면 일정 요건 갖춰야 된다. X. 지방이 수용하려면 일정 요건 갖춰야 된다. X. 그러니까 공기업 수용하려면 일정 요건 갖춰야 된다. X. 그걸로만 6번입니다. 물론 이제 6번 중에 맞게 나온 적도 한두 번 있긴 합니다만 민간 수용 요건인 거고요. 뭐 물론 이제 그 3분의 2, 2분의 1 숫자 갖고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여기 이 제도의 취지가 그 3분의 2냐 4분의 3이냐 지금 그건 초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숫자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관청 물어보는 문제, 관청 누구게요? 정답 고르는 문제 한 문제예요. 40문 중에 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숫자에다 정답 고르는 것 40문제 중에 4~5문제밖에 안 됩니다. 내용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것들이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211쪽 그러니까 둘째 줄자리에 표가 있습니다. 민간 수용 요건 공법책 통통 털어서 2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첫 번째 건요.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로 만들려면 수용해야죠. 민간 그중에 민간도 수용할 수 있죠. 민간 수용 요건. 두 번째 칸 개발사업 수용 방식대 민간도 수용하죠. 민간 수용 요건. 세 번째 칸 환지는 바꿔주니까 수용이 아니고요. 네 번째 칸 정비사업은 환권 토지건축물 바꿔주는 거니까 수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개발법 동의요건 그러니까 분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첫 번째 칸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죠. 관청 바깥에서 제한하는데 그 중에서도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야 된다. 두 번째 칸 민간 수용 요건 지금 보셨고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그 네모 세 개는 지금 몇 번을 보신 거죠. 환지구역 지정하려면 면적 3분의 2, 2분의 1 그다음에 환지 때는 땅 주인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조합 만들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굵은 3번이요. 토지부상법 동그란 1번 그러니까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부상법을 준용한다. 동그란 2번 토지부상법 준용할 때 개발법 개발계획으로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대상 토지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괄호 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X인 거죠.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있다고요. 토지보상법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서 그 네 글자만 신경 좀 한번 쓰시자고요. 그러니까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네 글자만 알아두시자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을 하려면 일단은 대상 목록이 확정돼야죠. 그러니까 A와 B, 뭐 매매계약, 아니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껌 산다고요. 껌의 소유권을 내가 받는 거죠. 돈 내고 받는 겁니다. 그때 대상 물건을 정해요, 안 정해요? 대상 물건을 안 정한다 그러면 이상해지죠. 어느 누가요? 편의점에 가세요. 여기 물건 아가씨 여기 물건 주세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요. 뭐 드릴까요? 그냥 물건 아무거나 주세요. 뭐 드려요? 아무거나 달라고요. 이상한 짓이네. 뭐 드려요? 지금 밤 11시예요. 주위도 조용한 때입니다. 근데 어느 총각에 가세요. 계속 그러고 있다고 치자고요. 아무거나 달리니까요. 112 신고해야죠. 이놈 바바리만 안 제꼈지 똑같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정해놓지 않고는 사고팔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을 정해야 사고팔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물건 주세요. 청약에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수용을 할 곳이니까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많다고요. 그래서 대상 물건 전체 목록을 정해놓는 겁니다. 근데 그 목록이 달랑달랑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문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업인정 문서에 들어가 있고 사업인정 네 글자만 신경 좀 쓰시자고요.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 발표를 해야 수용을 하게 되는데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좋아 이 사업은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발표한다. 그런 취지의 사업인정 고시인 겁니다. 그런데 보시자고요. 칠판 쪽을 보시면 개발계획에서 목록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시설사업 목록에서요.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는 트럭 7대, 판교 그러니까 토지 목록 트럭 1대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목록 발표가 됐는데
토지보상법에서 그럼 그쪽이고 목록도 트럭 한 대든 7대든 복사 또 해와. 낭비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이쪽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사업인정 고침가 있는 것으로 치자,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목록만 잡으시면 되죠. 목록을 잡으시는데 거기에 사업인정을 건너가게 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네 글자 사업인정만 붙이시면 되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시험공법에 재결 신청 딱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4번 모두 다 언제 하면 되고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인하고 사들이는데 시행자하고 소유자 A하고요. 땅값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강제 매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시행자가 행정청에게 저 A라는 분하고는 땅값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신청한다고요. 그래서 땅값 얼마로 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서 행정청에서 좋아 그러면 그 땅값 감정평가 다시 해서요. 땅값 얼마로 한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면 그 돈을 주고 이제 시행자가 뺏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달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이상한 말장난들을 쓴다고요. 보상금 얼마로 얼마로 할지 결제해달라. 또 그걸 또 그렇게만 해도 좀 알겠는데 이걸 또 말장난해서요. 보상금 얼마로 할지 재결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결정 신청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이유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1년 안에 땅값을 다 내놓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으니까 시행기간이 5년이면 땅값 전체 매입 비용을 5년 동안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큰 혜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212쪽에 2절,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이제 굵은 1번, 굵은 2번 이하 내용들이 또 이제 한 세트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